안녕하세요. 정구의 기업 안전 포객기 정구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회사는 NC소프트입니다. 먼저 NC소프트 하면 뭐 떠오르는 게 뭐예요? 뭐 리니지, 린저시 뭐 그런 거죠? 왜냐면 리니지랑 NC소프트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리니지의 매출이 사실상 NC소프트를 먹여 살리는 게임이기 때문이죠. 참고로 이제 NC소프트를 분석할 때 좀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IT사들은 보통 배당을 안 주는 곳도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엄청 많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소액이 0.5%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주고요. 그 다음에 꾸준히 매출이 상승하고 있는 게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단점도 있죠, 물론. 일단은 NC소프트의 매출의 90% 이상이 리니지 시리즈예요. 보시면 리니지 1, 리니지 2, 이건 PC겠죠? 그 다음에 리니지 M, 리니지 2M, 이제 모바일 게임, 나머지 이제 아이온이나 불소나 길도 같은 경우도 PC용 게임인데, 지금 이게 3분기 자료인데, 이제 총 매출이 1조 8,548억이에요. 근데 리니지가 아닌 이 게임들의 매출 합계는 1,340억 정도. 잽이 안 되죠. 그러니까 리니지 매출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NC소프트에서 리니지를 뗄 수가 없죠. 그리고 NC소프트가 특징이 매출이 국내에서 대부분 발생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실 제가 70%라고 했던 거는 여기에서 좀 적은 값으로 했는데 한국과 전체 매출 총계를 기준으로 했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국내 비중이 높아요. 왜냐하면 로열티 부분이 있잖아요. 아마 넷마블에 아마 리니지 그 IP를 그 로열티를 받고 게임 이제 만들게 해준 게 있는데 그 로열티일 거예요.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 이렇게 버는 게 여기에다가 로열티까지 합하면 이 로열티 가격을 잘 보세요. 이 로열티 가격이 해외 매출이랑 거의 비등해요. 이 말은 해외 매출은 사실 거의 없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실 70%가 아니에요. 거의 뭐 90% 얘도 잡아야 될 거예요. 리니지가 매출이 다 쏠려 있고 한국의 매출이 몰려 있다는 게 단점이에요.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컴투스에서 이제 임원이 주식을 산 거에서 이제 그게 혹시 주가에 영향이 있을까 관련 영상을 만들면서 컴투스 실적을 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수출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해외 매출이 더 높다는 거죠. 거의 보면 한 4배, 3배 정도가 해외 매출인 거예요. 엄청나죠? 근데 리니지는 대부분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눈으로 이렇게 대충 봐도 보일 거예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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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해외 매출이 없어요. 길드워만 약간 해외 매출이 많네요. 근데 매출 전체가 좀 작아서 그렇지. 여기는 이제 모바일 게임에서 이제 리니지 M이랑 리니지 2M 매출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냥 두 개를 합쳐서 안 보이게 한 것 같은데 아까 그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국내 매출이 다예요. 이게 조금 NC의 단점이 유일한. 그나마 다행인 거는 리니지가 옛날에는 이제 PC 시장에서만 놀던 시절에 매출이 이러는데 여기서 한번 점프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리니지 M이 2017년 중순에 이제 오픈을 하고 리니지 2M이 2019년 말에 이제 오픈을 해요. 이러면서 이제 매출이 엄청 점프를 해요. 왜냐면 요즘에는 PC 게임보다 모바일 게임을 하는 유저들이 훨씬 많아져서 그래요. 실제 매출만 봐도 이게 같이 3분기 2020년 3분기 실적을 보면 리니지 1 PC가 100만원 단위니까 1000만, 100만 498억 정도를 벌었거든요. 매출을 498억을 냈어요. 근데 리니지 모바일 같은 경우는 2451억을 냈어요. 그러면 거의 5배예요. 얘 같은 경우도 리니지 2 같은 경우는 263억인데 얘 같은 경우는 1400억. 이 정도면 거의 몇 배예요? 5배도 넘죠. 6, 7, 6배, 6, 5. 이거 제가 대충 5배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대충 못해도 5배 정도 모바일 캐파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매출이 확 뛰는 게 리니지 M이 출시되면서 이제 매출이 확 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말에 이제 리니지 2M이 나와서 매출이 여기에서는 이제 거의 꽁다리에 나왔으니까 아직 안 높아지는 건데 2020년도에는 한번 점프를 또 한번 할 거예요. 왜냐면 3분기 실적을 보면 알겠지만 이미 1분기, 2분기, 3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9월 매출을 보면 이미 작년 매출을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작년 대비 실적이 엄청 좋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좀 가격이랑 이제 매출이랑 영업이익이랑 제가 비교를 하기 편하게 만든 차트인데요. 이제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했어요. 영업이익을 보면 이게 2018년부터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2018년도에는 2,375억을 벌었어요. 2016년도에는 3,288억. 보면 이런 식으로 주가랑 흐름을 보면 2017년도는 매출 대비 점프업 했는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요. 그쵸? 2018년도에도 2018년 기준으로 보면 매출 대비 주가가 낮아요. 2019년에는 주가가 실적이 좀 적게 잡혀서 이게 적은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차트 위에 있는 게 2019년도 이게 위에 있었지만 지금 옛날에 비하면 2019년 이전에 비하면 고평 같은 것처럼 보이죠. 그쵸? 여기 보면 이게 영업이익 예상액인데 이게 8,461억인데 지금 현재가를 이제 2018년 기준과 상대적인 막대발을 그려보면 더 비싸게 보이죠. 근데 이제 게임 회사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 게임 회사는 게임 하나 대박 나면 매출이 엄청 점프해요. 뭐 게임 하나만 가지고 먹고 사는 회사들도 많고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이렇게 매출 뭐 나는 게임이 없어서 약간 쉽게 말해서 듣보잡이었는데 이제 배틀그라운드가 뜨면서 거의 이제 NC와 뭐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매출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게임 하나가 뜨면 이 게임 회사의 존망이 달리는 정도로 엄청 큰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실제 넥슨 같은 경우도 던전 앤 파이터가 중국에서 매출이 엄청 많이 나서 걔가 사실상 효자 품목이에요. 걔 게임 하나가 사실상 넥슨 먹여 살린다고 봐도 돼요. 그 정도로 이제 게임 하나 대박 나면 매출이 엄청난 점프하고 아예 그 게임 회사의 매출이 게임 하나가 점프하면 회사가 하나 더 생겼다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이 하나가 나왔을 때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고요. 실제 NC에서 어떤 게임이 나오냐면 원래 예상이 내년에 블러드 앤 소울 2랑 상반기쯤에 출시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아이온 2 모바일이 하반기쯤에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많이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블러드 앤 소울은 상반기 예정이니까 2021년쯤에 나올 거고 아이온 2 같은 경우는 하반기 출시 예정이라는데 아마 이거는 미뤄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면 지금 기사 같은 경우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불소 같은 경우도 출시가 아직 지연된다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고 재택근무한다고 뭐 꼭 늦어져야 돼 싶지만 이렇게 회사에서 일하다가 재택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 뭐 세팅도 잘 안 돼 있고 그런 환경을 다시 적응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원래 퍼포먼스가 한동안 안 날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적응되면 당연히 사람은 적응동물이니까 그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거고 뭐 회의나 이런 거는 조금 제약이 있겠지만 그래도 요즘에 온라인으로 많이 그럼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약간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결국은 일정이 조금 약간은 딜레이될 수 있지만 개발을 손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출시가 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 주가가 한번 최근에 떨어졌던 것도 있는데 이런 우려 때문에 이거는 이미 공개된 정보고 이거는 해소됐다고 봐도 무방해요. 이게 지연됐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주가에 한번 반영되고 최근에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해외 매출은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으니까 리니2M 매출이 대만에 진출하더라도 옛날 그 흐름을 보면 뭐 큰 기대는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모바일 버전으로 안 나오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기사에서 PC 버전이 언급만 돼 있어서 프로젝트 TL도 뭐 빠르면 내년에 출시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거는 아직 뭐 가시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사실 PC 쪽은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제가 이거보다는 불소 2랑 아이온 2를 되게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됐어요. 보시면 아까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거의 PC랑 모바일 시장이 파이가 달라요. 모바일 시장이 워낙 커져가지고 거의 한 5배는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거든요. 물론 게임이 재밌으면 이거 이상도 나올 수 있고 완전 재미없으면 뭐 5배는 뭐야, 지금 게임보다 더 매출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NC는 어느 정도 기술력도 갖고 있고 연구에도 많이 투자하는 회사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회사가 못해도 뭐 평타는 최소한 치지 않을까. 그럼 리니지가 PC 대비 5배 정도 벌크업이 됐으니까 얘도 한 5배 정도의 버프를 먹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면 일단은 작년 매출이 이 정도였어요. 460억, 불소가 한 838억, 두 개 합치면 대충 1300억 정도가 되죠. 그러면 이거를 5배 버프를 먹이면 대충 6500억 정도가 돼요. 매출이. 근데 영업이익률이 대충 뭐 30% 정도로 보면 매출 대비 보면 한 2100억 정도는 영업이익이 불소랑 아이온으로 모바일로 출시된다면 더 추가가 될 거예요. 물론 게임이 흥망성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을 한 거죠. 그러면 그 2100억이 대충 그래프로, 막대 그래프로 보면 이 정도가 올라가는데요. 그러면 뭐 이때랑 이때 비교하면 지금이 비싸냐?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또 고평가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게임이 만약에 더 대박이 나면 이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만 출시가 뭐 얼마나 매출에 더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대만으로 진출한 리니지 2M이 더 매출이 잘 나면 더 여기도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게 또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모바일로 넘어가면서 옛날에는 PC 시장에서 이 다음 게임이 나오는 텀이 되게 길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 텀이 많이 짧아져서 보면 2017년도에 리니지 M이 나오고 2019년 말에 2M이 나온 거 보면 한 2년에서 3년 주기로 더 짧아진 것 같아요. 게임 출시 주기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자리를 잡으면 매출이 또 한번 점프업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차트로 봤을 때 이제 최근에 많이 오르고 이제 이쯤 왔으면 이제 좀 고평가 아니야라는 불안감도 있을 텐데, 일단은 이때 떨어졌던 거는 이제 신작이 지연돼서 떨어졌던 거고, 2020년 초에 한번 여기 떨어졌던 거는 이제 코로나 때 이제 패닉장 왔을 때 떨어졌던 거고, 이때 오른 거는 코로나로 이제 바깥에 못 나가니까 이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더 혜택을 볼 거다 해서 한번 점프업 된 거고요. 이 흐름은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이고요. 근데 이 차트가 제가 또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는 아니에요. 제가 많이 보는 지표들이 있는데, 일단은 옛날 과거 전 주봉을 많이 봐요. 왜냐면 일봉은 되게 단기적인 건 많이 볼 수 있는데, 주봉이 약간 물렸을 때 언젠가 존버하면 내가 얘는 오르겠다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여서 저는 주봉을 많이 참고하는데요. 옛날에 보면 이제 박스권으로 올라가다가 최근 2020년에 이 박스를 돌파하고 올라갔어요. 물론 이 돌파한 게 리니지 2M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거고, 신작 기대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특수로 인한 기대감 때문에 오른 것도 있어요. 이 떨어진 건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신작 출시가 지연되고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진 거죠. 그리고 최근에 오른 거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하락하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오르는 추세로 이제 바뀌었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MACD 같은 경우는 가격에 대한 변화량의 그 차이를 보여주는 거여서 이게 떨어지고 있으면 과거 대비 최근 많이 떨어졌구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차트고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뭔가 추세가 바뀌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더 같이 보는 게 OVV 차트예요. 얘는 거래량을 같이 보는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전날 대비 올랐으면 거래량을 합치는 거고, 전날 대비 가격이 떨어지면 그 거래량을 깎아가지고 그 차트를 일단 보조 지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 하락으로 추세가 바뀌면 얘도 같이 하락으로 바뀔 때가 많아요. 이 말은 거래량이 클 때, 떨어질 때 거래량이 크고, 그러면 가격이 이제 이 OVV 차트도 내려간다는 거고, 이제 거래량이
가격은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더 높은 애들이가 만나야지 이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OVV가 얘는 올라가고 얘는 떨어졌어요. 그러면 얘가 사실상 진짜 하락이면 얘도 같이 하락으로 추세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녀석은 하락이 아니죠. 아마 여기 진짜 하락이었으면 옛날에 보면 MACD에서 이렇게 하락했을 때 얘 같은 경우도 하락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같이 하락을 하는 게 맞는데 얘처럼 안 떨어졌다는 거는 진짜 하락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아직 아주 싸다고 하진 못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고평가라고 보긴 또 어려워요. 지금 여기가 전고점이고 지금 여기서 이 하락에서 지금 여기도 보면 여기서도 점프업 했지만 이 하락 추세도 뚫고 지금 올라갔어요. 그러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렇게 나쁜 자리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주봉으로 보면.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런 신작 게임이 나오고 그러면 100만원 돌파는 뭐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구의 무한동력 정구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회사가 심택인데요. 심택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